안녕하세요. 오늘도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여기 좀 위치가 바뀐 것 같지 않나요? 오늘은 집에서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저희 집 앞에 그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 도서관에 그 스튜디오를 대여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스튜디오를 한번 대여를 해봤어요. 이제 조명도 빵빵하고 또 음향 설비도 잘 갖춰져 있어서 여기서 촬영하면 더 좀 좋은 퀄리티의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이게 저희 집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저도 어색하고 또 이렇게 표정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게 나올 순 있지만 또 적응되면은 또 잘 촬영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요 팟캐스트를 촬영한 게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으면 자주 와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자기 개발입니다. 여러분,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가요? 자기 개발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외국어 공부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운동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 마음을 챙기면서 나를 알아가는 거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한국도 자기 개발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 개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 한국에서 유행했던 자기 개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라클 모닝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미라클 모닝이라 해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아침 시간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아침에 평상시에 예를 들어 7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한 2시간 일찍 5시에 일어나서 그때 자기가 해야 되는 공부를 하든 독서를 하든 아니면 운동을 하든 그 아침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미라클 모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한국을 강타했었습니다. 아침 시간에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면 그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 일어나는 것보다 한 3시간 일찍, 2시간 일찍 막 5시, 새벽 4시 뭐 이렇게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많은 것들을 하는 그런 좋은 취지를 가진 미라클 모닝이었는데요. 문제는 많이 힘들겠죠. 한국은 야근하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막 저녁 9시, 10시 이렇게 퇴근을 해서 다음날 막 새벽 4시, 5시 일어나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나중에는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도 더 나빠지고 수면도 부족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많은 분들이 포기를 했어요, 중간에. 근데 이 미라클 모닝의 정신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뭐 자기가 책을 읽고 싶다 이래도 퇴근하고 읽어야지 이게 잘 안 돼요. 이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면은 책을 피는 게 아니라 그냥 누워서 핸드폰만 좀 들여다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니까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미라클 모닝이 유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공감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유행을 한 건지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행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불 개기를 하면 성공한다 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불을 매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갠 사람이 그런 사소한 걸 꾸준히 하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큰 일도 꾸준히 잘 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이불을 개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허겁지겁 나오는 게 아니라 이불 개고 탁탁탁 자리도 펴고 성공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게 또 하나의 트렌드였습니다. 이거는 뭐 꾸준히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찬물 샤워. 이 찬물 샤워도 또 하나의 자기 개발 트렌드였어요. 찬물 샤워가 왜 자기 개발이냐 싶으신 분이 계실 텐데 이 찬물 샤워를 하면 사람이 순간 움찔하잖아요. 들어가기 싫고. 그런데 그런 것들, 마음의 어떤 저항, 제약 이런 걸 이겨내고 들어가는, 도전하는, 참아내는 이런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물 샤워를 하면 성공한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냥 장난스럽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이게 책까지 나왔어요. 플린치라고요. 다음으로 유행했던 건 포모도로 기법이에요. 요거는 자기 개발이라기보다는 일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포모도로 하면 이탈리아 말로 토마토죠. 그 주방용 타이머 중에 토마토 모양을 닮은 타이머가 있대요. 그런데 그 타이머를 가지고 공부 혹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모도로 타이머로 25분을 맞춰놓고 25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5분 쉬고 25분 일을 하고 5분 쉬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하는 일의 생산성이 올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포모도로도 유행을 했었고 사실 요건 지금도 사실 저도 많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명상이에요. 오늘도 사실 명상을 조금 하고 왔는데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복잡하고 유튜브도 너무 많이 보게 되고 우리가 현대사회에 살면서 다양한 자극들을 받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눈을 감고 5분, 10분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명상을 하면서 내 머릿속을 조금 비워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 유행했던 자기계발 트렌드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트렌드가 유행을 하고 있냐? 일단 자기계발의 유형을 좀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사람들이 자기계발에 많이 참여하는 그런 유형은 돈, 그리고 투자에 관한 거예요. 아무래도 돈이랑 투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개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외국어 공부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영어겠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건 운동, 건강 뭐 이런 거예요. 자기 개발이라고 하면 어떤 머리나 마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스타일, 피부 뭐 이런 것들을 가꾸는데 자기 개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하냐? 강의를 듣거나 모임에 참여하거나 책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각각 한 가지 한 가지씩 알아볼게요. 먼저 한국 사람들은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인터넷 강의라는 걸 많이 들어요.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을 집에 가서 컴퓨터를 가지고 강의를 들으면서 한 번 더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듣는 거에 익숙한데요. 어떤 자기 개발도 강의를 정말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클래스 101 같은 데서 강의를 많이 듣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 이런 거 요즘 한국 사람들 관심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는 강의 아니면 뭐 배우러 가는 곳 이런 데도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고요. 또 주식 투자 사람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에 도움을 주는 그런 강의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외국어 강의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듣는 것 같고요. 사실 엄청 많아요. 강의 자체는. 하다못해 운동도 한국 사람은 강의로 배웁니다. 테니스 치는 법을 강의로 듣고요. 달리기 하는 법을 강의로 듣고 수영하는 법을 또 강의를 받아요. 강의에 진심인 민족인 거죠. 강의를 듣지 않고 모임에 직접 참여하기도 해요. 책을 읽고 자신의 감상을 서로 이야기하는 독서 모임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참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재테크 강의, 투자 강의 이런 것들에 또 모임이 있어요. 실제로 자신의 어떤 투자 방식이나 자기가 배웠던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공유하는 이런 모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운동이나 취미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동호회 같은 것도 많이 해요. 자전거 동호회, 등산 동호회, 혹은 달리기 동호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책으로도 자기 개발을 하는데 사실 책을 통한 자기 개발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책의 판매량이 정말 적거든요. 그래서 책으로 자기 개발이 많이 일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있긴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즘은 사실 이걸 통한 자기 개발이 제일 많지 않을까요? 바로 유튜브죠. 유튜브를 통해서 팟캐스트를 듣기도 하고 또 교양 채널 같은 걸 보기도 해요. 아니면 동기부여를 해주는 채널 같은 걸 보기도 하고, 요새 제가 즐겨보는 뇌과학 채널도 있어요. 그래서 뇌과학 같은 걸로 자기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어, 사실 유튜브가 웬만한 자기 개발을 위한 정보들을 다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요즘은. 왜냐하면 막 박사님들 아니면 막 한 분야의 전문가 이런 분들이 유튜브로 다 그냥 자기의 노하우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다른 데서 정보를 얻을 필요가 없어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식물을 키우는 방법, 옛날에 식물 키우기 정말 힘들었는데 정보도 없고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모르니까. 근데 요새 유튜브 보면 다 나오고요. 뭐 외국어 공부 이런 것도 다 요새 유튜브로 하고요. 어쨌든 유튜브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연락을 하는 수단이 대표적인 게 카카오톡이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이제 단체 연락하는 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로 연락하는 방에서 우리 매일매일 10분씩 책 읽기를 인증합시다. 매일매일 몇 킬로미터 달리기 한 사진을 공유해서 서로서로 응원해 줍시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무언가를 하는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참여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걸 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돈을 걸어요. 그래서 각자 저 10만 원 내고 각자 10만 원 다 내세요. 그리고 이 챌린지를 끝까지 완수하면 10만 원 그대로 다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중간에 완수하지 못하거나 혹은 몇 번 실패한 사람은 거기 금액에서 얼마를 차감합니다. 혹은 아예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한 챌린지, 도전인 거죠. 이런 걸 굳이 왜 하지 싶을 수 있는데, 사실 저도 참여해 본 적이 있고요. 사람은 혼자 하면 의지가 약해지잖아요. 근데 챌린지에 참여하면 남들이 보고 있기도 하고 또 다 같이 응원해 주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하니까 꾸준히 이어가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자기 개발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자기 개발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좀 느낌이 오시겠지만 어떤 취미를 개발하고 어떤 취미를 발전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 부자가 되기 위한 목적, 어떤 승진하기 위한 목적, 어떤 이직을 하기 위한 목적, 다 이런 어떤 돈과 투자, 커리어 이런 것들에 많이 매여 있어요. 한마디로 인문학을 공부하는 자기 개발은 한국에서는 정말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를 배우는 자기 개발 모임 없고요. 예술, 철학 혹은 소설을 같이 읽는 모임 이런 것도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돈을 벌 수도 없고 커리어를 발전시키기도 쉽지 않거든요. 이런 자기 개발 트렌드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계속해서 이제 점점 심해지다 보면 이 사회 자체가 숫자만 보게 되고 돈만 보게 되고 굉장히 조급해지는 거죠, 마음이. 그러면 우리가 돈만 벌려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닌데 더 큰 가치를 잃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의 자기 개발 형태가 조금은 인문학 쪽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아주 조금은 있습니다. 어쨌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자기 개발의 어떤 내용은 어떤 건축물 공부하는 거, 아니면 역사적 건축물 같은 거에 설명을 보는 거, 뭐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체스를 두기 시작했는데 체스를 두면서 체스 역사를 좀 공부를 하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나중에 팟캐스트로 한번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한국의 자기계발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한국의 자기계발이 유행하기 시작한 기간은 벌써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10년, 15년 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점점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의 방향으로 많이 간 것 같아요. 이게 전혀 나쁜 건 아니고요.
어떤 한국의 지금 트렌드가 그렇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나라에도 자기 개발을 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것들을 주로 공부를 하는지, 외국어인지 역사인지 아니면 어떤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커리어 개발인지 투자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특이한 거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우리는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한다. 그런 걸 알려주시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한번 찍어봤는데요. 사실 제가 시선을 어디로 둬야 할지 조금 헷갈려갖고 막 눈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어쨌든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저도 피드백을 하고 영상이 괜찮게 나왔다면 다음엔 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든 다 환영합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영상 자체에 이렇게 한글 자막이나 영어 자막을 넣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처럼 유튜브에서 자막을 킬 수 있도록 그냥 선택권을 드리는 게 좋을지 항상 고민이 돼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한 뒤에 또 반영을 해볼게요. 어쨌든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엔 더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